네, 안녕하십니까. 척척학사입니다. 이 516기 강의를 마지막으로 올린 게 그 총론 파트 마무리한 건데, 그게 벌써 70일 정도 됐더라고요. 많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좀 이거저거 지도 작업도 하고 열심히 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은 5분의 2 정도 파트가 이제 진짜로 그 강론인데, 516기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거 한두 달 내로 최대한 마무리 빨리 하고, 이제 그 다음 장상학설이나 이런 거 이제 본격적으로 한의학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한의학에 입문하신 분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공부할 만한 그런 파트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6시 반에 출근해서 일찍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516기 강의로 구매하신 분들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40페이지까지 완전히 검토가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하지 말고 조금 한 50이나 100페이지씩 이렇게 갔을 때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지금 갖고 계신 강의본하고 지금 제가 하는 거하고 약간 달라도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 번에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제 516기론 드디어 본론에 들어가는데, 일단 첫 파트의 내용은 이겁니다. 516기론의 임상적인 중요성, 516기론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거를 의학인문이나 몇 가지 의학인문이나 유경도익, 그리고 여기 사실 요 내용이 조금 재밌습니다. 요 몽개필담에 나온 내용인데 요게 재밌거든요. 요 몇 가지 원문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516기론을 왜 배워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임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상 일단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자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면은 장자화라고 있죠. 계속 나오죠. 장자화. 이거는 자화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본명은 장, 종, 정이야. 그래서 이 이름이 좀 비슷해서 의사학이나 이런 시간에 좀 중요한 인물이 있죠. 또 장준경과 조금 혼동될 수 있으니까 요 이름은 두 개는 확실히 구분해서 외워두십시오. 아시겠죠? 이 사람은, 이 장종정이라는 사람은 금원사대가 있잖아요. 유한소 이고 이런 사람들, 금원사대가 중에 한 명이거든. 장종정은 금원사대가 중에 한 명이면서 한토화 선법, 땀을 내고 토하거나 설사시키는 그런 대변으로 빼는 방법 있잖아요. 한토화 선법을 매우 중시했던 어떤 그런 당대의 명이다. 그 중에서도 요 세 가지 중에서도 좀 강력하게 뭔가 밑으로 빼버리는 공화법, 주로 설사 형태로 나오겠죠. 공화법을 중시했던 분이에요. 사실 이 공화법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약간 오히려 지금 시대에 의미가 있죠. 왜냐면 상당히 고칼로리 음식을, 고도로 농축된 음식을 섭취를 하면서 운동량이나 활동량은 또 적잖아요. 요새는 러닝이나 이런 붐도 불어서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회사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커피도 시럽도 많이 넣고 먹으면서 계속 그러면서 뱃살도 계속 축적되고, 이런 경우에 이 장종정이 주장한 한토화 선법이 조금 더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장준경은 누구냐면 본명은 장기예요. 이 준경은 역시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금원사대부터 한참 전이야. 기원 후 2세기 정도니까 우리가 흔히 삼국지 시대 사람이거든.
장준경은. 삼국지 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삼국지에도 이 장준경의 의서가 나옵니다. 요 상한잡병론. 열병치료법을 기술한 이술서, 한방이야기, 성전으로 일컬어진다. 전부 10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상한잡병론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장준경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황제, 당연히 첫 떴다는 황제내경인데, 요거에 버금가는 의서 상한론의 저자라 알려져 있죠.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 장준경이 쓴 책은 아까 그 삼국지 아이템으로 나왔듯 상한잡병론이에요. 상한잡병론인데 대략 1세기 후에 왕숙화, 맥경슨 왕숙화라는 사람이 상한 파트와 기타 잡병 파트로 이거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를 상한론, 후자를 금계료략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한론은 상한잡병론의 상한 파트를 의미한다. 왕숙화가 나중에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화라는 사람은 장준경과는 구분되는 금원사대가 중에 한 명이면서 한토와 삼법을 중시했던 의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지내세요, 다들? 너무 나라도 시끄럽고 경기도 안 좋고 조금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기는 진짜 안 좋아요. 뭐 병원으로 체감하는 것도, 매출적으로 체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냥 병원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 있잖아요. 단골 환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IMF인 것 같아, 지금은.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들을 볼게요. 자, 이거. 외우다송입니다. 외우다송. 외우다송이니까, 그래서 시 낭송하다 할 때 송도 이거고, 뭔가를 외우다 할 때, 암송하다 할 때 송도 이겁니다. 그래서 한의대에 가면 저희 때는 이런 걸 했어요. 오랄 테스트라고 해서, 이름이 좀 괴랄한데, 오랄 테스트라고 해서 그냥 조교님들 앞에 가서 미리 사전에 주지. 이거를 외워와라. 그럼 이거를 조교님들 앞에 가서 조교님들이 이거 해봐라 하면 요 파트를 줄줄줄 외우는 거야. 암송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맹자를 좀 암송을 했었고, 뭐 맹자견 양유양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맹자를 암송을 했었고, 또 대표적으로 했던 게 그 맥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맥, 유종, 육상행, 뭐 여순유엽, 서무경 이런 거 있거든. 여러 가지 맥들의 그런 성향이나 성상이나 그 관련된 질병들을 약간 노래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만든, 그런 예전에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줄줄 외워야 돼. 이거를 오랄 테스트라고 합니다. 허준에서는 배강이라고 나오던데, 드라마 허준 보면 배강. 이게 등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펼쳐놓고 돌아 앉아서 그 책을 줄줄 외우는 거지. 그냥 사실상 오랄 테스트지, 이 배강이. 어쨌든 이거는 송, 외우다 송입니다. 암송하다 할 때 송. 그리고 쭉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보자, 어디나, 요거. 편하다 편, 똥, 오줌, 편. 그래서 편하다 편으로 쓰일 때가 불편하다, 편안하다, 편의상, 편의점 할 때 이 편자를 쓰는 거고, 그 대소변 할 때 똥, 오줌, 변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소변 할 때 변도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편 아니면 변으로 읽히는 거야. 그래서 편할 때는 어떤 편안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거고, 요거는 대소변 할 때 변인데, 이 똥오줌 할 때 변 말고 곧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변으로 읽힙니다. 여기서는 곧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해석하는 게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어긋나다, 틀리다, 착입니다. 어긋나다, 틀리다, 착. 그래서 차고, 착각할 때 착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쭉 보면 요거는 검사하다, 조사하다, 검입니다. 그래서 검사, 점검, 검토, 뭐 검열하다 이럴 때 있잖아. 그리고 요거 물숫자에 들어간 건데 이거는 건너다, 돕다, 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적 용어 중에 이게 있어요. 제도라고. 이거는 깨달은 보살이 중생을 고해에서 극락으로 건너가도록 돕는 거야. 이 제도라는 게 그 불교적 용어죠. 그리고 이 돕다 제가 쓰이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구제하다. 구제하다 할 때 제가 이 제를 씁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삼국시대 백제랑 현재 제주도 할 때 제자가 다 요 놈을 씁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그리고 요거 알다, 인식하다, 인. 그래서 확인, 승인, 인식하다. 그래서 인식하다는 것도 알다 이런 뜻이긴 하잖아요. 근데 약간 요것보다 단순한 차원보다 약간 더 고차원적인 알을 인이라고 보통 인식하다라고 하잖아요. 약간은 더 깊은 차원의 이거를 인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그 다음에 요거는 꼭대기, 높은 가지, 표. 그래서 목표나 지표 할 때 요 표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요거 가운데 중대한데 꿰뚫다. 꿰뚫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의학인문 운기편에 나온 문장이에요. 의학인문 운기편에 나온 문구들이 요 옥육기편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한자들은 다 맞고 보시면은 자, 장자와 장종정 금원사대 가니까 요 정도 시기의 사람입니다. 기원후 12세기 정도의 사람인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볼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경락체계의 구조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12경락을 줄줄 외우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떠한 생리병리적 이론과 그의 기반을 둔 시술행위라 하더라도 머지않아 도래하게 될 오류를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그리고 비슷한 구조로 가는 거죠. 5-6기론에 통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의서를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본들 어찌 환자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즉 경락체계 이론을 명료하게 이해함으로써 인체라는 유기적 생명체의 이 경락체계는 약간은 피상적 요소라 이거지. 피상적 요소를 꿰뚫어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자 5-6기론을 명료하게 이해하면은 인체라는 유기적 생명체가 굴러가는 본질적 요소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공부를 통해 완벽하게 세워둔다면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해도 그중 환자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금 장종정은 인체라는 유기적 생명체가 있잖아요. 인체라는 유기적 생명체에 뭐랄까 약간은 편향적인 어떤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두 가지 근원적 요소로 뭘 꼽느냐면 자, 첫 번째 인체에 속한 어떤 내부적인 요소죠. 인체에 속한 내부적인 요소인 12경락이라는 어떤 해부적, 생리적 구조물을 일단은 들고 있고 자, 두 번째 이거는 인체의
외적 요소죠. 외부의 요소이면서 어떤 거대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오운육기를 이 어떤 우리 인체라는 유기체에다가 편향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두 가지 양대 요소로 일단은 이 장자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기의 흐름이든 혈의 흐름이든 가만 놔두면 랜덤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랜덤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를 어떤 체내의 어떤 영역에서는 가급적 요 방향으로 흘러라. 어떤 시기에는 약간은 열성 방향으로 전방위적으로 퍼지는 경향성을 띄어라. 요렇게 편향적으로 이 무작위성을 배제하고 약간 편향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게 요 두 가지 양대 요소라 이거지. 그래서 경락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인체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모든 기혈들이 랜덤한 방향으로 전방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이거를 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급적 요 방향으로 흘러라.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바로 12경락이잖아. 그죠? 뭐 그리고 요 구조물을 기준으로 내부는 연기가 흐르고 외부는 위기가 흘러라. 이런 식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편향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이 12경락이잖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놔뒀을 때는 랜덤성을 띌 수 있는데 이 랜덤성을 띄는 거에 약간은 편향성을 부여하는 거지. 어떤 특정 경향성을 부여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 두 가지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 12경락이 뭐 이런 시기였다면 이 오운육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지금 여름이니까 전체적으로 뭐 활동성이 강한 어떤 강력한 동적 경향성을 내가 부여해 줄게. 요런 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12경락과 오운육기는 인체라는 유기체에다가 어떤 모종의 특정 경향성을 부여해 주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얘네 둘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요소가 있죠. 체내에. 뭡니까? 신. DNA와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다고 했죠. 외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원동력이 주어져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중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잖아. 그게 다 요 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이라는 요소. 약간 선천적인 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입문에서 장종정이 예를 들면서 한 얘기는 이해를 하시겠죠.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뭐 이거를 저라면 이렇게 빵꾸를 뚫을 수도 있겠죠. 12경락과 오운육기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 메꾸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도 의학입문 운기편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단어들을 이거 다만, 단지, 지. 그래서 단지, 뭐뭐에 국한되지 않고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쭉 보면 이거 비록 수입니다. 비록 수. 아무리 뭐뭐하다 하더라도 수. 이 숫자랑 관련된 어떤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좀 제대로 써볼까? 너무 개판으로 쓰는 것 같아서 한자를. 골육이 수 수분하더라도 본래는 뭐다? 자, 뼈와 살이 비록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부위적으로 나눠져 있는 듯 보이지만 본신은 뭐다? 원래는 하나의 하나의 물질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결국 뿌리가 같다 이거죠. 뼈와 살이 아무리 나뉜다 해도 본래는 하나라는 거야. 형제들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비록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비록 아무리 뭐뭐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지. 자, 쭉 보면 그리고 요거 일각. 하루를
백각으로 나눴었죠. 이거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은 결국 하루라는 거는 24시고 1440분입니다. 이거를 백각으로 나눴으니 1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4.4분, 즉 14분 24초가 되겠죠. 요 1각이라는 시간 단위는 그겁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요 1세 같은 거에 비해서.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 없을막입니다. 없을막. 그래서 막상막하. 막상막하가 뭡니까? 위도 아래도 없다 라는 뜻이죠. 되게 호각지세라는 뜻이겠죠. 막상막하. 근데 요새는 이거를 좀 비틀어서 마카마카라고 하죠. 둘 다 상태가 안 좋을 때, 둘 다 뭐 하남자일 때 마카마카라고 하죠. 재밌게. 어쨌든 요때 막이 요건 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요거 호자예요. 호. 터럭. 호인데 터럭은 옛날 말이고, 이 터럭이 뭐냐면 몸에 난 길고 굵은 털을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자가 들어간 용법은 요게 있어요. 가을 추자를 붙여서 주호라고 해. 여기서 가을의 털이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짐승들이 가을에 털갈이를 하게 되면 가을에 조금 털갈이 하고 나서 난 털은 조금 솜털같이 좀 가늘고 뽀송뽀송 하잖아. 그래서 그런 가는 털처럼 이 추호는 매우 적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뭐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 쓰잖아. 아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이 추호가 가을 추자에 이 터럭 호자를 붙여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망종할 때 망자거든. 불초에 요거 들어가잖아. 까끄라기 망입니다. 까끄라기 망인데, 이 까끄라기라는 게 조금 생소하잖아요. 이거는 그 사진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벼나 보리를 보면은 까끌까끌하게 수염같이 생긴 게 있거든. 느낌 오시죠?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요거 있잖아. 요거를 까끌하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털악하고 비슷하죠. 요거를 까끌하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기 중에 망종이 있는데, 망종은 이 망은 보리 까끌하기를 의미를 해서, 보리가 이미 까끌하기가 다 나고 익은 시기야. 그리고 종은 뭡니까? 모내기하고 벼를 파종하는 시기라 이거지. 보리가 다 익고 이제 슬슬 뭘 해야 된다? 모내기를 해야 된다. 그런 시기가 이 절기 중에 망종입니다. 그래서 이 망자가 까끌하기 망이라는 거. 자, 한자들은 쭉쭉 볼게요. 요거 시를제입니다. 씻다, 시를제. 그래서 적재함, 계제. 신문에 글을 올리는 거 있잖아. 계제, 등제. 이게 시를제야. 아시겠죠? 그리고 쭉 볼게요. 요거 배죠, 배. 곱배, 많아지다 배. 그래서 배수, 공배수 할 때 배가 이거야. 아시겠죠? 요새 애들 수학 가르치면서 이거 영어로도 조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공배수가 뭡니까, 영어로? 공배수. 일단은 공통적인 거니까 커먼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배수가 멀티플이에요. 그래서 커먼 멀티플이 공배수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여기다가 리스트를 붙이겠지. 그래서 LCM이라는 약자가 최소 공배수가 되고, 그럼 최대 공약수는? 최대니까 greatest가 붙고, 공이니까 common이 붙고, 그 다음에 약수니까 디바이저일 겁니다.
디바이저가 붙어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GCD, 최소 공배수의 약수는 LCM이 됩니다. 이 공배수 할 때 배가 요 배라는 거. 그리고 밀다추죠. 밀다추. 근데 밀어서 넓히다라는 뜻까지 포함이 돼요. 밀어서 넓히다라는 뜻의 추입니다. 그리고 요 벌레충자는 동물의 뜻으로도 쓰여요. 동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요거는 기를 유기라는 거 아시죠? 기르다. 그리고 요거 시험, 증명하다 험, 시험하다 험. 그래서 시험이나 경험, 뭐 체험이나 실험 이런 거 할 때 험자가 요거거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세트로 외워두십시오. 내하인데 얘도 어찌라는 뜻의 내이고 얘도 어찌라는 뜻의 하야. 그래서 내하가 붙어서 그냥 어찌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쭉 보면 요거 진흙 있잖아. 머드 진흙 리거든. 진흙 리인데 우리가 진흙에 빠지면은 뻘에 빠지면 좀 끈적끈적하고 잘 못 빠져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구애받다, 뭔가에 강력히 속해 있다, 구애받다, 구속되다 그런 느낌의 그런 의미로 동사로도 쓰입니다. 요 니자는 진흙리가. 그리고 요거는 집, 고집하다, 잡다, 집. 그래서 이거 용법이 다양하죠. 집착, 아집, 고집 이런 거 있잖아. 집요하다. 다 이 집자를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거를 조금 검색해 보니까 비녀장 검이라고 해요. 지금 안 쓰는 단어죠. 비녀장이 뭐냐면 수레바퀴를 단단히 고정하는 쇠래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비녀장 검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용법이 또 있는데 자물쇠나 열쇠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이야. 그래서 지금 이 뒤에 건방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확실치 않은데 약간 뭐랄까 틀에 박힌 비방 있잖아. 비방. 이 증상이 이 처방이 좋더라 이런 거 있잖아. 비방 모음집을 이 건방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확실치 않은데 지금 전체적인 맥락상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의 뜻은 아니에요. 요거 비방이 약간은 그저 비방만 알고 어떻게 의사행세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 허준에서도 그 유이텐의 그 밑에서 일하던 애가 뭐지? 허준만 이렇게 조금 유이태가 잘 챙겨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조금 다 이렇게 대했지만 허준이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자기네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빡쳐가지고 그 유이태한테 비방 내놔라 해서 밤에 강도로 돌면서 비방 훔쳐갖고 튀잖아.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약 팔아서 자기 먹고 살려고. 약간 그런 거야. 이 건방은 비방 모음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이거 다 못하겠네. 이제 곧 저는 한의원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일단 봅시다. 자, 경락, 장부, 맥, 병, 약치로 대표되는 재반 생리적, 병리적 요소들 중에서 운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모든 생리적, 병리적 요소들은 운계의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 보면 이 5가지 요소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정락이란 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어떤 해부학적인 경로라는 느낌이 강하죠. 기와 혈이 흐르는 통로, 경로, 해부학적 조직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이 장부는 뭡니까? 어떤 체내의 모든 변화, 이 경락을 흐르는 기혈의 순환은 물론이고 기타 모든 변화에 자신만의 어떤 고유의 편향성을 부여하는 아주 거대한 조직을 장부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맥을 맥상이라고 간주를 할 때 얘네들에 의해서 발현되는 어떤 총체적인 체내 변화 양상이 있잖아. 그런 총체적인 체내 변화 양상이 심해 박동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이 심박동이 미세하게 변화될 거 아니야. 이 변화된 게 이 맥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진맥을 하는 이유가 이 심박동이 그냥 별 변화 없이 꾸준히 뛰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죠? 운동은 간단히 말해서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는 맥이 엄청 빨리 뛰고 이런 것들 있잖아. 편안하게 잘 때는 맥이 아주 천천히 뛴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다른 체내의 어떤 변화 양상들도 이런 심박동 영향을 미쳐서 결국 맥상이 변화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진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맥상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 병이라는 건 뭐예요? 병이라는 건 간단히 보면 어쨌든 우리 몸이 고정돼서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심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조화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결국은 엇나가는 것 같아도 동적 조화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틀어져 버린다거나 미세하게 틀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틀어져서 아예 안 올 것 같이 행동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느낌들을 다 질병에 걸렸다고 말을 하죠. 즉 중심으로 회귀하는 요 중심 회귀성 자체가 무너져 버린 상태지. 그 적정한 중심 회귀성 자체가. 그거를 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약치는 뭡니까? 그럼 이렇게 무너진 것들, 예를 들어 이렇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거. 이런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는 거죠. 사실상 음식요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진찰을 했더니 체내에 과도한 점성물질이 체내에 과도하게 있는 것 같아. 이 점성물질이 뭡니까? 한의학적으로 담이죠. 담이 과도하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바나나 남성 계열의 어떤 이런 담을 없애주는 약재들을 써서 육군자탕이나 이런 거를 처방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우선이 돼야 요 약치가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약치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약 시장이 조금 많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한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질병을 특화시켜서 조금 어려운 질병들을 보는 분들도 많긴 해요. 한약으로. 대단한 분들이죠. 대단한 분들인데 이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처방도 쉽지 않고 진단도 쉽지 않고 그거를 난치병인데 오래 끌고 가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의사에게도 스트레스죠. 예전하고 엄청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 시장 자체가.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그때 명절 때 줄 서 먹었어요. 구정이나 저는 겪지 못했는데 제 바로 윗세대 선배님들 세대만 해도 구정이나 추석 때 진짜 한약 줄 서서 먹었거든. 하루에 10재, 20재씩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보약 가격은 지금하고 별 차이도 없어. 그때 정말 돈 버는 걸 떠나서 자기가 공부한 만큼 마음대로 열심히 처방을 해볼 수 있었던 황금 세대였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도 한약을 처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시기예요. 지금 이거 보시는 학생분들이나 편입 준비하는 분들이 나중에 한의사가 되고 나면 그거는 더 힘들 겁니다. 어떻게 되겠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살아남긴 하는데 뭔가 그 중간층이 없어지는 느낌이 요새 강해서 조금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볼게요. 자, 516기론의 주요 시간적 단위인 수개월 혹은 연 단위의 비교적 긴 기간만이 아니라, 자, 516기론에서 다루는 시간 단위는 어때요? 나중에 어쨌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미리 예습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대운이라는 거는 1년을 주기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사천직이나 제천직이도 짧게는 2개월, 길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를 통으로 주관을 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지금 516기의 주요 시간적 단위는 수개월이나 길면은 연 단위의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516기론의 이 어떤 운계의 영향이 이런 긴 기간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위 기간인 일시, 일각과 같은 짧은 기간에도 516기론으로 추산된 오행이기가 존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곳은 당연히 없는 거죠. 모든 시간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공간적인 의미죠. 516기론의 주요 변화적 객체인 인체와 같은 어떤 특정 복합적인 유기적 대상만이 아니라 복합적이진 않은 약간 뭐랄까 무생물에 불과한 털 한 올이나 까끌하게 한 가닥과도 같은 미세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516기론으로 추산된 오행의 화가 작용한 결과물이 실려있지 않은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신이든 뭐든 영화화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예요? 나는 어디에도 있고 어느 순간에도 다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래서 516기가 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오컬트문을 되게 좋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검은 수녀들 보고 왔거든요. 제가 검은 사제들 사바 뭐 파묘 시리즈를 엄청 재밌게 봐서, 근데 이거는 그 장지영 감독이 아니던데요. 그죠? 그래서 조금 영화 자체도 뭐랄까 너무 테마 그 과정 자체가 조금 너무 심심한 것 같아. 너무 이름만 물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 조금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냥 테마 이 오컬트라는 장르 자체가 나와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냥 오컬트를 막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검은 수녀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를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퇴마록도 영상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 연출이나 어떤 CG나 여러모로. 그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마록이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시리즈화 되기를. 좋은 소재거든. 그죠?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시간적 단위에는 오행의 기가 존재하고 어떤 인체와 같은 특정 대상에는 오행의 화가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나. 왜 이렇게 시간에는 오행직이고 대상에는 오행지 화겠어요? 뭐 당연하죠. 시공간 같은 경우는 이 오행의 기가 존재하는 이 516기의 변화 주체인 오행지기가 머무는 곳이 시공간이잖아. 그래서 이 오행지기라는 걸 쓴 거고, 이 대상은 뭐예요? 그러한 오행지기가 직접 작용해서 이런 대상 물질로 화한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시간과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쓰인 거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쭉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러한 운기적 영향력은 위로는 천해까지 이르러 오성을 위시한 모든 천체들의 천구상 변화 현상으로 대응되어 나타나며, 자, 이거를 보통 하늘, 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천과지를. 근데 우리가 우리가 연상하는 하늘, 땅과 이 천지는 약간은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어감상의 차이가. 우리가 하늘, 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랄까, 그냥 단순히 공간적인 그런 느낌만을
그런 거에 국한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너무 미묘한 느낌이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이 청과 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고 약간 시공간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직역을 안 하고 그냥 청과 지라고 씁니다. 앞으로 이렇게 쓰면은 약간 뭔가 더 조금 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위로는 천회까지 퍼져서 오성을 위시한 천구성 변화 현상으로 대응되어 나타나고 아래로는 지까지 넓게 펴져서 총목 동물을 위시한 만물의 공통적인 생로병사 현상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데 이런 운기적 영향력은 그래서 뭐랄까 천구를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계속 오행성이나 태양이나 달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지고 뜨고 어떤 공전주기, 특정 공전주기를 갖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오운육기에 영향을 받은 거라 지금 보는 거지. 그럼 이 지구상에는 어떤 게 나타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동물, 식물이 완벽하게 조금 규칙적인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생장, 수장, 생로병사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만 봐도 얘네들도 오운육기에 운기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만 봐도 운기라는 게 존재하는 게 분명한데 어찌하여 세속의 의사들은 이러한 의학의 근원적인 요소, 의학도 사람을 다루는 거고 의학도 어쨌든 변화를 다루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중시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세속의 의사들은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운기라는 변화의 원동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려지도 하나 의라는 행인의 주요 대상인 인체의 생리적 변화 규율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그저 고정된 시일에만 구애받고 소위 비방에만 집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인가 라고 통탄하고 있죠. 즉 고정된 시일에만 구애받는 건 이런 거잖아. 되게 간단화해서 여름에는 무조건 여름은 더우니까 화만 고려해야겠다. 사실 이 정도만 고려해도 나쁘지 않은 의사거든요. 그죠? 근데 이 정도조차도 운기론을 공부했다고 하기엔 확실히 모자란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고 이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증상에만 국한을 하거나 증상과 나의 성별 조합만으로 비슷할 경우에 그 처방을 그냥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의사가 어떤 증상 모음이고 이 사람은 뭐 27살이고 남성이야. 20대 남성의 요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처방을 썼는데 이게 효과가 좋았다. 이런 처방 모음집이 있다고 쳐. 그럼 이런 처방 모음집에서 자기가 오늘 약을 짓겠다는 환자를 봤는데 20, 30대고 남자인데 증상이 얼추 비슷한 것 같다. 그럼 이 처방을 그냥 쓰는 거지. 이런 게 비방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 쓰는 분들도 많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써도 듣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어쨌든 임상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경험의 누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이거지. 사실 여기서 더 심해버리면 몇 개의 증상만 갖고도 하나의 단일된 처방으로 통일해서 처방을 내는 경우 되게 많잖아. 다 들어보셨죠? 평강탕 광고를 기가 막히게 하죠. 홍보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입니다. 몇 가지의 증상, 증후군만을 갖고 단일 어떤 처방을 루틴하게 투여하는 거죠. 이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정말 명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오운육기론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게 어떤가 라고 여기서
역설을 하고 있는 거죠. 요 이해계문에서는. 아시겠죠? 자, 오늘 요거를 요 516기론의 임상적 중요성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랜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하고 해서 일단은 여기서 끊을게요. 다음에는 516기론의 임상적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들도 좀 재밌거든요. 이런 것들은 쭉쭉 내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 이걸로써 70여일 만에 업로드하는 516기론 강의, 오늘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